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울적하고 괜스레 뭐랄까요? 어떤 살아있는 자의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그런 11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에 어떤 우울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작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함께 좀 보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숙이 오늘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그런 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위대한 첫 문장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이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이 주인공의 독백으로만 책이 채워집니다. 이 주인공은 말단 공무원인데 약간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이 지하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일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묘사, 정의가 너무나 탁월해서 읽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어쩜 이렇게 깊은 통찰로 인간을 해석했을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그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 책의 그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살다 보면 행실이 올바르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현자들과 박애주의자들이 꾸준히 나타나는데, 정말로 올바르고 분별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럼 실은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이런 박애주의자들 중 대다수가 이르든 늦든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무슨 사건을, 그것도 이따금씩은 가장 점잖지 못한 축에 들어가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스스로를 배반해왔다.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좀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외에도 명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병, 인간은 절대 이성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길 좋아한다. 이런 그 깊은 통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해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그 심리 묘사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 니체가 내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단 한 명의 심리학자로 바로 도스토옙스키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떤 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작가의 생애를 보면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립병원의 의사였어요. 근데 당시의 의사라는 그 신분은 좀 지금과 달리 좀 낮은 계급에 속했고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고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그 신경쇠약과 간질을 앓게 돼요. 이 돈에 대한 컴플렉스는 평생 도스토옙스키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심지어 그 데뷔작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데뷔작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는 이 바로 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그 활동을 했었던 뭐 톨스토이 같은 그런 작가들과도 이 도스토옙스키는 좀 레벨이 달랐어요.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고, 평민 계급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원고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돈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계속해서 있었고,
도박을 일삼았고 과시용 소비도 서슴지 않았어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평생 빚에 시달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 어떤 위급함과 조급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대작을 써내는데 좀 기인을 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죽기 사흘 전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썼을 정도로 그 돈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불운했던 유년 시절과 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베리아 유형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에 그 페트라셰프스키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클럽은 그 페트라셰프스키의 집에서 당대 지식인들이 모여서 뭐 정치라든지 문화,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러시아 정부에 반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게 되고 이 페트라셰프스키 클럽 가담죄로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시베리아 유형을 갔더니 자신이 그 속해 있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베리아 유형지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무려 이 10년간 이어진 이 시베리아 유형 생활의 경험은 작가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아벌이라든지 백지라든지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보면은 좀 기괴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뭐 사이코패스, 피해망상증, 우울증 이런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혹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나오는 화자 역시도 이제 일부에서는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지식인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데 이제 2부 지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바뀌면서 전혀 다른 캐릭터의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반전을 줍니다. 이제 2부는 이 주인공이 지하로 내려오기 전 지상의 세계, 젊은 시절의 그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이 사람은 거의 왕따였어요. 굉장히 못생겼고 언변이 좀 부족했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무시했고 괴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약속 장소나 뭐 시간 같은 걸 일부러 틀리게 말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골려먹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심지어 이 주인공이 자신보다는 좀 낮은 계급이라고 얕잡아 봤었던 매춘부마저도 이 남자를 무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공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2 곱하기 2는 4, 이 공식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2 곱하기 2는 5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사람들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머러스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2 곱하기 2는 5 혹은 2 곱하기 2는 6 이런 유형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어떤 외로운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지는 않았나 스스로 좀 자문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가끔은 내가 지하인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툴툴 털고 결국에는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여리고 약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란 자기 괴로움을 세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 행복은 아예 세질 않아. 만약 제대로만 센다면 누구나 자기 몫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누구나 이 행복해질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의 그 고독한 외침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혹은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의 그 마음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를 자문하게 되는, 묻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괴로울 때가 있죠. 그때 그런 지하에 있는 음습한 외로움에게 기꺼이 창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